6번 보시면 두 함수 fx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gx는 x세제곱 플러스 2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의 곱셈, x는 0에서 2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곳은 곱미분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앞에 거 미분해서 0을 집어넣고 g에 0 넣은 거랑 플러스 f에 0, g 프라임 0 요걸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는 f의 0이라는 값은 3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f 프라임 x를 구해주시면 4x 플러스 5가 돼서 f 프라임의 0 값은 5가 되죠. 그 다음에 g의 0 값은 2가 되고요. g 프라임 x를 구해주시면 3x 제곱이 되고 g 프라임의 0 값은 0이죠. 그래서 우리는 f 0은 0, f 프라임 0은 5, g의 0은 2, f 프라임 0은 2, 0을 여기다 잘 집어넣어 주시면 f 프라임 0이 5였고 5 곱하기 2 더하기 f 0은 3이고 g 프라임 0은 0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10이 되네요. 정답은 10입니다. 17번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3x제곱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nx 플러스 로그 2의 n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가 붕 뜨는 거죠. 최고점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x축 위로 옮기기 때문에 만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고요. 그러면 그것은 해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판별식을 보시면 짝수 공식을 쓸게요. 4분의 d 판별식을 보시면 2를 약분해주고 보면 되니까 로그 2의 n의 제곱 마이너스 ac 3의 로그의 2의 n의 값이 0보다 작다. 해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판별식은 해의 개수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공통인수가 로그 2의 n이기 때문에 걔로 묶어주면 로그 2의 n의 마이너스 3 자체가 0보다 작다. 따라서 로그 2의 n이라는 값이 0하고 3 사이고요. 0이라는 것은 로그 2의 1이고요. 3이라는 것은 로그 2의 8이라고 할 수 있죠. 2의 세제곱이 8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우리 로그 2, 로그 2, 로그 2를 똑같이 없애줘도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가 변하지 않고요. n이 1하고 8 사이니까 당연히 n이 될 수 있는 거 2부터 7까지고요. 우리는 그 개수가 6개네요. 그래서 정답은 6입니다. 18번으로 가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x와 도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쵸? 이렇게 이거이다. 우리는 라지 f의 2 마이너스 라지 f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값이 2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고요. 우린 얘네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0을 집어넣으면 0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라지 fx를 찾아준다는 것은 결국에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됐으니까 얘를 적분해주면 그쵸? 이 미분한 함수가 저거니까 우리는 적분해주면 라지 fx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적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1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kx 마이너스 kx 제곱이라서 순서를 2차씩 먼저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k의 x세제곱 플러스 kx제곱 플러스 c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써주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요 c1과 c2의 값은 서로 뭐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값일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식을 적분했기 때문에 우린 적분상수가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꼭 피규어에서 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으니까 전제가 당연히 뭐예요? 연속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는 당연히 0에서 연속일 거이기 때문에 f0 값은 서로 같을 거예요. 그래서 x가 0일 땐 당연히 연속을 만족하니까 0을 집어넣으면 c1의 값과 c2의 값이 우리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가시면 그래놓고 f의 2 빼기 라지 f의 마이너스 3 값은 f2라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8k 플러스 4 k 플러스 c2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죠? 0보다 작을 때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c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여기 계산할게요. 그냥 여기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는 4라는 것은 3분의 12가 되고요. 계산해주면 3분의 4k네요. 그쵸? 플러스 c1 플러스 9에 마이너스 c2였고요. 여기가 c1이죠. 근데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C1, C2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둘이 없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이 2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3분의 4K의 값이 9가 넘어져서 빼주면
12가 되고요. 따라서 K의 값은 12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네요. 9네요. 따라서 K는 9가 되죠. 정답은 9입니다. 19번도 보시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모든 합을 SN이라고 하자. 첫 번째 항은 2이고 두 번째 항은 4이고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고 n 플러스 1하고 sn의 곱시 an과 sn 플러스 1이 성립할 때 s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죠. 겨우 5의 값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는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보라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하나씩 1하고 2를 알기 때문에 n이 2인 것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n이 2인 것부터 대입해주면 a의 세 번째 항은 s2, 이것은 a의 2, s3 이렇게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A의 세 번째 항에 S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을 말하고요. 두 번째 항은 4였고 얘는 S3이라는 것은 첫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겠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6A의 3이라는 값이 여기도 6이니까 24 플러스 4A의 3이 되고요. 넘겨주시면 2A의 3은 24가 돼서 따라서 A의 3의 값은 12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해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이번에 n 대신에 3을 집어넣어 주시면 a의 4, s의 3은 이렇게 되죠. a의 3, s의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얘네가 원하는 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합이기 때문에 6 더해주면 18이죠. 그래서 a의 4에 18에 a의 4는 세 번째 항이 12였죠. 12에 S의 4라는 것은 세 번째 항에다가 네 번째 항을 더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먼저 약분하고 갈게요. 6, 22, 6, 38. 그럼 3A의 4라는 애가 36 더하기 2A의 4가 되고요. 따라서 A의 4의 값은 36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이걸 더해 주시면 이제 N 대신에 4를 집어넣으니까 A의 5에 S의 4는 A의 4에 S의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계산을 이걸 또 해주시면 우리는 아까 전에 S의 3이 18까지였어요. 근데 S의 4가 36이라고 했으니 A의 4가 36이라고 했으니까 S4라는 거 여기다가 36을 하나 또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시면 이 값이 5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얘네는 그러면 54 더하기 A의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4A의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요거 14가 지금 A의 네 번째 항이 36이었죠? 36에 54 플러스 A의 5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9로 약분되죠? 9르기 54 9, 4, 36 2로 또 넣으네요. 3, 2 이렇게. 그러면 3A의 5는 곱해주시면 108에 플러스 2A 5가 되고요. A의 5라는 값이 결국 108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럼 A의 5가 108이니 아까 전에 S의 잡값이 54였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걸 더해준 S5라는 값은 결국 54에서 108을 더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162가 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S5의 값은 16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실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x와 함수 fx, 2x 플러스 3 플러스 절대값 x-1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에 대하여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투집합에서 연속일 때 h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fx가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그래서 fx식을 먼저 쓰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절대값 아니 0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도록 할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을 떼어줄 때 그대로 나오고요. 그럼 이 식은 3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절대값 아니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리고 그려주시면 지금 1,5를 지나는 직선을 볼 건데 일단은 1보다 작을 때를 보면 0,4를 지나는 이렇게 누워지는 그래프 그쵸? 이렇게 지금 여기를 4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가 4 여기가 4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 플러스 2니까 똑같이 1,5를 지나면서 조금 더 가파른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준 게 지금 fx고요. y는 mx라는 그래프를 잘 보시면 y는 mx는 0,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하고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보시면 지금 1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뭐하면
얘가 기울기가 1일 때 이렇게 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프가 평행하죠. 지금 m이 1일 때, 즉 y는 x죠. 따라서 m이 지금 1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쵸? 이때는 교점이 gm의 개수가 gm이 0개예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이렇게 누웠을 때 다시 얘보다 이렇게 누워지면요. 이렇게 누워지는 m이 1보다 얘는 m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럴 때는 우리는 여기랑 이렇게 만나는 점이 무조건 하나에서 생기죠. 그쵸? 이렇게 여기 한없이 가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만나는 점이 생기는 거다.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0이어도 하나고요. 이렇게 아예 음수여도 몇 개예요? 하나죠. 따라서 우리는 GM이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니까 보시면 M이 1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만나는 점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직선이 기울기가 1보다 조금 더 커도 어때요? 그때도 만나는 점이 생기지 않죠. 어디까지 안 생겨요? 라고 하면 요곳의 기울기가 지금 3이잖아요. 그래서 1,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린다고 해도 이렇게 직선을 0,0을 지나면서 1,3을 지나도록 직선을 이렇게 그려도 얘가 요것의 기울기가 지금 3이거든요.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이때는 얘하고 평행이에요. 그죠? 얘하고 평행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그려질 때 1,3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려줄 때 얘도 얘랑 얘가 평행하죠. 얘가 기울기가 3일 때 여기 말고 기울기가 3이래요 라고 해서 얘가 y는 3x라고 해주시면 그때 m의 값은 3이잖아요. 이때도 얘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아직 없죠. 그래서 m이 결국에 1부터 3까지는 그쵸? 1부터 3까지 3까지는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이제 커지면 m이 3보다 크다가 되면 이제 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보다 커지거든요. 그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다시 한 개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시면 GM이라는 애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결국에 요 m이 1일 때와 3에서 불연속이죠. 3에서 불연속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hx는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hx이기 때문에 이 hx는 결국에 1인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지금 gx는 1하고 3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근데 둘이 곱함으로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건 지금 1하고 3에서 이 gx의 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근데 hx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정해요. 근데 둘이 곱해서 gat이 같아야 돼요. 그럼 그 값이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h에다 1을 넣어도 0이고 h에다가 3을 넣어도 0이라면 우리는 얘가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다르더라도 곱해주면 0이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hx는 1을 넣어도 0이고 3을 넣어도 0이 되는 최고차계수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x-1, x-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h에 5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랬으니까 5를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되죠. 정답은 8입니다. 21번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의 길이가 2이고 AC하고 AD가 평행할 때 AC하고 BD의 길이의 비가 1대2인 두 삼각형 ABC와 ABD가 있다. 전 C에 대해서 AB의 수열선을 내린 발 H는 AB를 1대3으로 내분한다. 삼각형 ABC,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 스몰 라지 i라고 할 때 4의 라지 r제곱 마이너스 스몰 r제곱에다가 곱하기 사인 제곱에 각 CAB를 51이다. AC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AC의 제곱, 요 값을 구하고 싶으니 우리는 요 값을 x라고 두고요. 그러면 우리는 1대2의 b였으니까 여기는 2x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x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고요. 보시면 여기 주어진 걸 잘 봤을 때 사인 제곱의 각 CAB라고 그랬어요. 그럼 CAB니까 우린 요 각을 세타라고 둘게요.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쓸게요. 갖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두면 우린 요 AC하고 BD의 길이가 평행하다라고 했잖아요. 요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각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각의 크기가 똑같이 세타라일 거고요. 그럼 우린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몰 r과 라지 r이 쓰여지는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삼각형 ABC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삼각형 ABC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지금 세타를 아니까 그거를 가지고 쓸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BC고요. 이것이 이 스몰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BC의 길이는 이 BC의 길이라는 것은 이 아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 이번엔 누구요? ABD 요거 가지고 쓰도록 할게요. 삼각형 ABD에 또 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사인에 우리는 각을 여기 알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걔랑 마주보는 변이 AD죠. 그럼 이것이 이 라지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여기 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각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D의 길이는 이 라지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잘 보시면 결국 4 라지 R 제곱 마이너스 스몰 R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가 51이다. 요 식이군요. 이걸 정규해 주시면 4 라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스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5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건데 요것이 바로 요거 라지 4R 제곱의 사인 제곱은 요걸 제곱한 거죠. 그렇죠? AD. 요 AD라는 성분을 제곱한 거고 요거 스몰 R 제곱 4R 스몰 r 제곱의 사인 제곱은 요 BC의 길이를 제곱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은 51이다. 요게 주어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길이를 또 찾고 싶으니까 이번엔 뭘 쓰면 돼요? 이번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첫 번째 이렇게 삼각형 누구를 가지고 ABC를 가지고 삼각형 ABC를 가지고 이번에 코사인 법칙을 쓰도록 할게요.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우리는 지금 BC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BC의 제곱은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의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x 코사인 세타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또 삼각형 ABD를 가지고 역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우리는 누구? AD의 제곱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요걸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럼 2배 있으니까 2x 4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2x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요번에 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각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써주시면 4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가 되죠. 8x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린 요거를 여기 주어진 요 두 개를 찾은 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써주시면 AD가 지금 4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8x의 코사인 세타였고요. 마이너스니까 볼을 다 반대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x의 코사인 세타 이것이 5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3x제곱 여기 4가 없어지네요. 플러스 더해줘서 10x 코사인 세타는 51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이제 또 안 쓴 게 뭐가 있나 찾아보시면 요 AB 대 길이를 1대 3으로 내분한다. 요걸 안 썼거든요. H가. 그럼 요걸 이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요 삼각형을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AB 그렇죠. ACH 요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가 직각이고 아까 전에 여기를 세타라고 뒀고 우리는 요 길이를 x라고 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길이의 비를 1대 3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AH의 길이는 2 곱하기 내분분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봤더니 지금 뭐예요?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끼고 도는 거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x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이렇게 번분수에서 이거 분모 분작 2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x가 2x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여기 주어진 요 식에다가 이렇게 구한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12x 곱하기 2x분의 1은 5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계산을 해주시면 약분해서 6이고요. 3x제곱은 가서 6이 빼주면 51을 해서 빼기 6을 해주면 45가 되고요. x제곱은 15겠네요. 따라서 x는 x제곱을 구하는 거네요. 그쵸? 우리는 그 x를 ac라고 했고 ac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니까 15네요. 정답은 15입니다. 자, 이번에 22번도 보시면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이렇게 된다.
다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을 먼저 보시면 gx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있거든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얘를 미분했을 때 g'x는 0으로 뒀을 때 요 근 x가 중근을 갖거나 해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미분을 해볼 거예요. 미분을 해주시면 이거는 t에 대해서 적분했던 거고 나는 미분은 x에 대해서 할 거니까 t 자리 대신에 다 x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절대값 fx네요. fx, x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점을 잘 보시면 얘네가 이미 인수분해가 돼서 x-2,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x는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이미 0이 되는 점이 생기죠. 그러면 얘네가 하나씩만 있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 극점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 결국 여기가 얘네도 근의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2도 중근이고 마이너스 2도 중근이라서 미분했을 때 그 값을 갖지 않죠. 그래서 미분했을 때 왜 중근일 때 그 값을 갖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중근이라는 것은 결국 그림이 이렇게 그 점에서 2를 기점으로 만약에 2에서 중근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나쳐 간다는 얘기고 그럼 얘도 증가, 얘도 증가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미분에서 0임에도 불구하고 극점이 얘는 그 값이 2에서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 값이기 때문에 그 개념 때문에 그 중근일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값을 갖지 않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근이 2하고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fx가 1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원래는 그려보시면 직선이 이렇게 fx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일 거예요. 이게 fx였을 텐데 요것에 절대값을 취해주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V자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절대값 vx고 그럼 이게 y는 a 이렇게 만나는 요 두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였고 하나는 2여야 되는 거죠. 근데 1차 함수니까 당연히 요 올라간 만큼과 요 올라간 만큼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둘의 중점인 0이죠. 그러니까 요 fx는 지금 0,0 이게 x축이니까 0,0을 지나면서 2,a를 지나는 직선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찾을 수 있죠. fx는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지금 0,0을 지나니까 2분의 a x 0,0을 지나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fx를 뭐 이렇게 px 플러스 q 이렇게 두고 이 절대값에다가 1을 넣어도 0이고 절대값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도 a다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a니까 똑같이 그래서 절대값 풀어서 연립을 해서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결국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4에 2분의 ax 절대값 마이너스 a의 dt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나 조건을 봤더니 g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5래요. 그럼 g에다 2를 집어넣은 값은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t제곱 마이너스 4고요. 0부터 2까지 해서 당연히 이 절대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2분의 이게 t였어요. 그렇죠. 이게 t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니까 2분의 at-a 이렇게 해서 dt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얘네가 지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a로 묶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4에 t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고요. 얘네를 요거를 전개해 주시면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를 우리는 적분을 해줄 때 어차피 요거 2분의 a는 앞으로 빼서 계산해도 되죠. 이렇게 2분의 a는 나중에 빼주고 적분을 해주시면 4분의 1t 세제곱 t 4제곱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t 이것을 2부터 0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분의 a 써주고 2 집어넣어 주시면 이게 4제곱 16이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4 마이너스 3분의 8이 16 플러스 2의 제곱 4 4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16 여기서 빼기 어차피 아래 끝을 넣으면 0이니까 아무것도 안 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2분의 a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8이고 10이죠. 얘는 12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고요. 3분의 36 마이너스 16이니까 곱하기 3분의 20이겠네요. 약분해 주면 3분의 10a가 되고요. 이 값이 지금 5라고 그랬죠. 그래서 5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5다.
따라서 a는 5 곱하기 10분의 3을 해주시면 되고요. 2분의 3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a까지 찾았기 때문에 g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은 이라고 하면 0이라는 것은 윗끝 아래끝이 같아지기 때문에 0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4 넣은 걸 찾아주시면 우리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우리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t제곱 마이너스 4에 이렇게 2분의 3인 걸 알았으니까 4 넣어주시면 4분의 3t 그쵸? 이거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요거의 d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것이 이제 윗끝 아래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였으니까 이것을 순서를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윗끝 아래끝을 돌려주시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그렇죠.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t제곱 마이너스 4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붙여주고 4분의 3 t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3의 d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네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라는 값은 결국에 음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수들은 당연히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t제곱 마이너스 4에 4분의 3t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랑 처리해서 플러스 2분의 3 dt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는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를 지우고 여기다 계산할게요. 끌고 와서 계산해 주시면 g에 마이너스 4를 지금 계산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거를 계산할 때 앞으로 4분의 3으로 묶을까요? 4분의 3을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dt 그럼 이것도 정리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앞으로 빼고 4분의 3이죠. 앞으로 빼주고 적분해 주시면 4분의 1의 t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써주시고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러면 4분의 3 써주고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빼기에 이제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4를. 그러면 16이니까 마이너스 4의 4제곱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4의 4제곱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4를 4번 곱으면 이렇게 곱해주고 하나 없어지니까 4의 세제곱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죠. 세제곱 했으니까. 그럼 64에다가 2를 곱하니까 6이 12, 12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4, 4, 1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32. 그 다음 플러스가 되죠. 8, 4, 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없어지고요. 4분의 3에 요거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묶여주면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64 그렇죠. 마이너스 64 플러스 3분의 128 이렇게 되겠죠. 그럼 64는 3분의 3 곱해주면 4, 3, 12 그쵸. 6, 3, 18, 192, 마이너스 192가 되고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192에서 128을 빼주시면 18이니까 64가 되겠네요. 그럼 3분의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주시면 이렇게 3, 3 지워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g의 마이너스 4값은 16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g의 0값은 윗끝 아래끝이 같아지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g의 0 마이너스의 g의 마이너스 4값이라는 것은 0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16이 되네요. 그럼 정답은 16입니다.